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란 정말 어렵다는 사실 대부분이 알고 있을 텐데요. 무려 61년 만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면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김해 최말자 사건입니다. 1964년 5월 6일 김해군 대동면 예안리, 이곳에 살던 18세 최말자 씨는 집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경 집에 놀러온 친구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집을 나선 최 씨는 처음 보는 남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남성은 이웃마을에 살던 21세 노재동이라는 남성이었는데 최 씨 일행을 향해 자꾸만 엉뚱한 말을 해댔고 이상하다고 느낀 최 씨는 친구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서 할 말이 있으면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나섰습니다. 노 씨는 길을 모른다며 길을 알려달라고 했고 최 씨는 친구들을 모두 데려다 준 뒤에 마지못해 큰 길까지 데려갔고 노 씨에게 길을 알려준 최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노 씨는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최 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고 최 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둘은 20분가량 길에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고 넘어지면서 최 씨는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에 강한 위협을 느꼈고 키스를 하려던 노 씨의 혀를 깨물었는데 이때 노 씨의 혀 1.5cm가량이 절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최 씨는 노 씨를 밀치고 현장에서 벗어났고 노 씨는 넘어진 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집에 돌아온 최 씨가 가족들과 떡을 먹고 있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노 씨가 피를 흘리며 찾아와 혓바닥을 찾아달라고 했고 그렇게 최 씨는 남동생과 함께 길에서 노 씨의 혓바닥을 찾았고 노 씨는 잘린 혓바닥을 들고 병원에서 수술 후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사건 이후 노재동의 일행 10명은 최 씨의 집에 찾아와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흉기로 협박을 하기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노 씨의 가족도 남자를 불구로 만들긴 했으니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결혼하면 해결된다며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최 씨는 당연히 반발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에 최 씨 아버지는 논을 팔아서 합의금을 건네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견디다 못한 최 씨는 노 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했고 노 씨 역시 중상해죄로 맞고소를 진행합니다. 최 씨는 노 씨가 본인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최 씨의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검찰은 갑자기 최 씨를 구속했고 조사 과정에서는 부당한 일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검사들은 최 씨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고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며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당시에는 강간이나 미수 사건이 있으면 두 사람과 양측 부모를 설득시켜서 결혼시키려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본인의 의지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 씨에게는 강간 미수가 적용되지 않았고 특수 협박과 주거 침입의 혐의로만 기소가 되고 최 씨에게는 중상해죄가 적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꼴이었죠. 한편 법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노 씨는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강간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혀가 잘린 것은 두 번째 키스였고 첫 번째 키스는 최 씨도 순순히 응했고 이후에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두 번째 키스 중에 본인도 모르게 최 씨를 아는 채 넘어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혀가 잘려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1965년 1월 부산지법에서는 그녀가 고의로 노 씨의 혀를 잘랐다고 판단해 중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노 씨에게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최 씨가 강제로 사건 현장에 끌려간 것도 아니고 사춘기였기 때문에 이성적 호기심에 노 씨를 따라간 것일 수 있다는 이유와 노 씨가 키스를 시도하게끔 한 것은 최 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혀를 끊어버림으로써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과 달리 노 씨는 언어 구사 능력을 잃거나 장애인이 되지도 않았고 신체검사 1급으로 군복무도 했으며 베트남 파병까지 다녀온 뒤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낳아 잘 살았다고 합니다. 수사 당시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권리도 고지받지 못했으며 심리적 압박감을 가진 채 조사를 받는 등 그녀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지만 1심 판결 이후 최 씨는 법을 잘 알지 못한 관계로 항소를 하지 못했고 1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재판은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회는 최 씨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최 씨의 가족 또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결혼하라며 결혼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2009년 63세의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최 씨는 졸업하면서 논문을 하나 작성하는데 여성의 삶과 역사라는 주제로 본인의 이야기를 써내려갔고 최 씨와 함께 학교에 다니던 동료가 이 글을 보고 최 씨를 돕기로 합니다. 그렇게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하는 등 억울함을 표현해왔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쏟아지던 미투 운동 물결에 용기를 얻은 최 씨는 여성단체인 부산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밝히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부산 고등법원에서도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재차 기각합니다. 최 씨는 2023년 5월 31일 대법원에 재심 청구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당시 최 씨가 7월 초순경 검찰에 소환돼 9월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최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으며 최 씨의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충분한 반대 증거나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2025년 7월 23일 검찰은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구형했고 9월 10일 법원에서는 6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 부당한 처벌을 받은 분들이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흉악범들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